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5월 23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사태 39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에 대해서 다른 말 하는 사람은 독재자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가 저희를 독재자의 후예라고 하는데 진짜 독재자의 후예는 김정은 아닌가?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니까 여기서도 대변인이라는 이야기 듣는 것 아닌가? 내가 왜 독재자의 후예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싸움에 끼어든 사람이 박원순 시장인데, 박원순 시장은 이틀 전에 페이스북에 제1야당 대표로서 대통령 말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보편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은 물론 국민적 공감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공안 독재 시절 1980년 5월 광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런 광주를 모욕하고 폄훼한 이들을 제대로 징계조차 못하는 한국당이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황 대표는 오랜 시간 공안검사의 길을 걸었다. 5공화국 당시와 그 이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많은 국민의 노력을 짓밟은 것이 검찰 공안부의 역할이었다.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야만의 역사를 법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며 걸어온 공안검사의 길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박원순 씨가 여기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분의 말이 너무 거칩니다. 그리고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화는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표정하는 걸 일반화라고 그러죠. 5공화국 당시와 그 이후 광주의 진실을 밝히려는 수많은 국민의 노력을 짓밟은 것이 검찰 공안부의 역할이었다. 아니, 검찰 공안부가 나서 가지고 광주 사태 때 일어났던 사실을 제대로 알리면 벌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5공화국 때 한 1985년까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5년 이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죠. 광주 사태에 관한 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공안부가 나와서 막고 벌준 예가 없습니다. 저도 1985년 이후에 광주 사태의 진실이라고 할까요? 사실을 가지고 월간조선 등등을 통해서 여러 번 글을 썼지만 한 번도 공안부 검사가 저를 찾아온 적이 없습니다. 이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팩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야만의 역사를 법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여, 이건 아마 국가보안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박원순 씨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지나친 일반화죠. 국가보안법이 기본적으로 반역 세력으로부터, 특히 북한 농당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목적으로 이 법이 운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 것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수사에서 실수하는 경우는 있겠죠. 고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용을 했다. 1990년 이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러면 얼마나 세월이 흘렀습니까? 30년 동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가보안법의 오용은 없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그중에 지난 한 25년 동안을 공안 그리고 법무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황교안 씨인데 황교안 씨가 왜 보안법을 악용을 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한강의 기적을 지켜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지켜낸 것은 법입니다. 결국은 헌법, 그중에서도 체제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반역 세력을 응징을 했습니다.
응징을 하는 그 긍정적 역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무조건 악법이다, 악법이다, 악법이다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는 촛불 시위가 한참 진행될 때 있었던 청계광장에서 무슨 생생한 밤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특권 부패 세력, 친일 세력, 박 대통령 부역 세력, 새누리당 경제 유착 세력 한꺼번에 다 청산하려고 모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 완전히 혁명을 선동한 거죠. 부역 세력이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부역 세력에는 피냄새가 납니다. 특권 부패 세력, 친일 세력. 지금 친일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친일했던 사람은 다 지하로 돌아가셨는데, 사라졌는데 무슨 친일 세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독재자라고 욕한 걸 나는 아직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민주투사를 주장하려면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산주의자와 싸운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제와 싸운 경력이 없는 사람이 독립투사라고 주장할 수 없듯이 한국에서는 공산주의와 싸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민주투사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칭입니다. 박원순 씨는 아무리 기록을 뒤져봐도 한국을 상대로,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상대로 또는 정부를 상대로 싸운 적은 있는데 없어요. 법을 상대로 싸운 적은 있어요. 그런데 북한 농당정권과 싸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안을 비판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는 거죠. 이분이 쓴 국가보안법 연구라는 책에 보면은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진취적 발전을 가로막는 쇠사슬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죠? 국가보안법이 체제 수호의 악역을 담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민주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게 바로 문제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국가보안법이 필요한 겁니다. 아니, 지금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 규정을 하고 주적으로 규정하고 이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이 이념 전쟁 하의 한국에서 공산주의는 민주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 이 민주주의가 뭡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야 될 때 여기 자유를 싹 빼버렸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절대 악입니다. 그런데 박원순 씨는 공산주의를 절대 악으로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살면 안 되죠. 저 남태평양에 통가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사는 암흑의 연속이었다. 맞습니까 이거? 박정희 대통령은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 내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암흑의 연속이었다면 우리 현대사는 암흑의 연속이라고 하면 안 되고 북한 노동당 정권의 역사는 암흑의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은 실제 했다기보다는 당시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이거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이 아니고 극소수 사건이라고 그래야죠. 극소수. 어떻게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이 조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평택 미군기지 확장은 전쟁을 불러옵니다.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군사 전략의 변화에 따른 전쟁 침략 기지입니다.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직접 말한 게 아니고 박원순 변호사가 참여한 평택 평화선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100일 민주주의 심각한 후퇴를 우려한다는 성명에 이분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에
지난 20년간 피와 땀으로 이루은 민주주의 후퇴. 그럴까요? 이명박 대통령 때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까? 어쨌든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평양의 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예산을 10억인가 배치했다고 그래요. 아니 평양에서 상수도 마시는 사람이 김정은과 북한 노동당 간부들인데 수질 개선하려면은 저 시골에 가서 해야 되죠. 아직도 우물물 먹고 있는 전염병이 번지는 북한의 시골 상수도 수질 개선을 해야 그게 진짜 인권 변호사 아닐까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경시장 운운한 적도 있는데 북아현에 있는 도심숲 약 3만 평방미터 축구장 한 5개 분량 거기에 있던 숲을 싹 밀어내고 이화여대가 기숙사를 짓는데 그때 박원순 시장이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 아닙니까? 도심숲입니다. 나무 1100그루를 잘랐어요. 그때 박원순 서울시장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환경 파괴를 위해 일했습니까? 결론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머리에는 이 국가라는 개념이 없어요. 민주주의, 민중 뭐 이런 개념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일체 비판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주로 비판하는 걸 보니까 비뚤어진 민주주의, 비뚤어진 인권, 비뚤어진 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공안 그 자체를 악으로 본다? 아니 공산주의를 악으로 보지 않으면서 공안을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공안을 악으로 보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맞습니까? 어디 가서 시장하는 게 어울릴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